네,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주에 또 만나 뵙고 또 이번 주에 사도광산 다녀온 다음에 그 보고회 성격의 또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준영 혁신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 살아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의 소문과 실제로 태풍이 예. 저희 뭐 태풍을 뚫은 건 아니지만 태풍을 피해가면서 사도를 겨우 갔다 왔습니다. 사실 그러셨군요. 저희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2박 3일인데 마지막 날은 그냥 한국 오는 일정밖에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틀이 하루는 도쿄, 도쿄. 동경에서 이제 군함도와 관련된 부분을 사사시 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사도광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날은 사도광산 일정이었는데 네. 사도광산 일정과 함께 태풍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태풍은 일본의 동쪽 바다에서 도쿄를 스치고 가는 거였고, 맞아요. 그 니가타와 사도는 우리나라에 가까운 일본의 서쪽 바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신칸센을 타고 니가다로 예. 오고 있는데 3시간 후에 있는 차들은 이미 다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되고 그게 계속 당겨지는 거예요. 우리 7시 4분 출발인데 네. 11시께 지금 취소됐다는 소리를 듣고 예, 숨 죽였는데 정말. 타고 나오니까 또 이쪽 바다는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잘 원래 저희가 다녀오셨습니다. 3박 4일로 계획했는데 그랬더라면 못 갔던 겁니다. 아. 오히려 강행군을 해서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일정이 늦춰졌다면은 네. 못 갔을 상황인데 잘 다녀오셨고요. 그러면은 이 일정을 하루하루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네네네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면 첫날 그러니까 도쿄로 가셔가지고 네. 어떤 일정을 소화하셨는지요? 처음에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그 악명 높은 유산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 2015년에 이제 많이 아실 텐데 군함도를 올리면서 유네스코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이 강제노동 이런 것들을 전체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하겠다고 조건부 등재가 됐는데 일본이 그 약속을 안 지켰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켰다 하고 지금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만들어 놓은 게 이 산업정보유산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강제노동 사실이 있느냐 군함도에 네, 강제성. 그걸 살피러 갔는데 담겨 있느냐. 일단 예, 이 자체가 언뜻하기에 신주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신주쿠에 있는 것 같다는데 신주쿠에서도 구석에 처박혀 있고요. 신주쿠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유동 인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예, 곳으로 알고 그래도 있는데. 번화가가 아니고요. 거기 벗어나 있고 예, 또 거기에는 그거를 지금 주관하는 단체가 그걸 이제 하는 단체가 극우 단체고요. 극우 단체가. 예, 그리고 하루에 예약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고요. 30명으로 제한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30명이 사람들한테 뭐 뭡니까? 널리 알리는 게 아니죠. 네, 300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못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사진을 못 찍냐 하니까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원래 그럼요. 박물관 그 가면 다칠까봐 오히려 예. 그 상할까봐 안 할 수는 맞아요. 있는데 너무 많이 전부 찍으니까. 인쇄물이고 모형이거든요. 예. 왜 못 찍냐니까 어이없는 대답이 왔어요. 뭐라고? 저작권 때문이랍니다. 저작권을 사진 찍는다고 저작권이 없어집니까? 내가 그걸 함부로 쓰는 게 저작권이요. 그렇죠. 어디에 뭐 공개적으로 막 풀고 이러면.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모양새로 해놓고 유리한 사람들만 불러서 교육하기 위한 곳이다.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야, 이건 취지랑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네요.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예. 일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게 뭐냐면 1850년부터 1910년에 소위 말하는 메이지 유신입니다. 네. 이게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는데 군함도는 그 뒤까지 가잖아요. 비슷합니다. 사도처럼. 근데 뒤에 1910년 이후에 전쟁은 매우 축소시켜 놓고 네. 앞에 60년 동안 얼마나 이 산업화와 근대화가 위대했느냐를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초점은 사실은 자신의 이제 위대했던 시대. 위대했던 시절 어떻게 우리가 이 산업화를 이뤘느냐는 시대고 그 끝에 있는 군함도에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초점을 가서 거기 가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제동원이 들어있는가 거기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없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 환경, 그 다음에 막 거기에 수기로 써놓고 막 배고프다 춥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하는 그런 넋두리 같은 것들도 다 있어요. 아마 이런 거를 일본은 이 정도도 우리가 솔직하게 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강제동원이란 말 이게 영어로 forced labor이란 말이 네.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딱 규정한 이걸 써야 된다 무조건.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징용이란 말을 쓰면요 네. 징집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에 나라가 합법적으로
징집할 수 있어요. 노동이나 군대를. 예. 그래서 일본은 계속 징용이란 말을 씁니다. 징용의 말도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심지어 강제를 붙더라도 저는 이 독자분들이 이제는 네. 확실하게 그냥 강제 동원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강제 동원. 네. 이제 모르셔서 또는 강제를 붙이면 뭐 강제를 붙이면 징용이 좀 낮긴 한데 이 징용이라는 게 못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매우 못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합법적으로 우리는 징용이라는 말 더 많이 썼잖아요. 더 어렸을 많이 때부터. 썼죠. 그것도 실제로 잘못된 거네. 피해자 가족들이 네. 유족들이 강제 동원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고. 근데 이제 우리 진보적인 인사들도 모르고 그렇게 네. 쓰시는데 아시고 난 다음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더 들었고 음. 거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거 아베가 한 말이거든요. 그것도 징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반도 출신이잖아요. 그럼 내지 네. 출신도 있다는 말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치 한쪽으로는 이게 그냥 전시의 징용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 계약에 의해서 그러나 이 계약에 왔지만 전쟁 때문에 고생스러웠다 이거예요. 힘들게 고생한 네. 그런 노동이 있었다. 그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는 보고 거네요.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노동자에 보면 예. 가슴 아프지만 거기에 정확한 게 아무데도 없는 아. 겁니다. 강제 노동. 당시 환경이 좀 열악했다, 엄혹했다 그 정도. 이 정도.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그게 유네스코에서. 월급 봉투도 있고 예. 담배 배급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 봉투 밑에다가 제대로 임금을 체불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아니 악덕 기업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일본 제국주의가 불법을 행하겠다는 데는 어디에도 없고요. 야, 충격적인 것은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예. 당시에 끌려온 한반도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았냐? 음. 근데 놀랍게도 그 가이드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당시의 조선인들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어. 이 말이 누구 김영석 동네 기념관. 똑같죠. 소름 돋네. 그럼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 아까 한반도 출신 노동자처럼 불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뉴라이터들이 얘기하는 당시에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 예. 그거는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거부했거든요. 그럼요. 그게 이어져서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고. 자꾸 그래서. 1919년 임시정부 대한민국 누가 임시정부. 투표했냐 누가 선거했냐 이런 방식으로 그런 걸 못하게 한 일본의 제국주의니까 망명정부가 생기는 거. 어느 망명정부가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뽑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 말을 거기서 들으시니까 진짜 놀라셨겠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불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인이니까 똑같다. 차별이 없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충격적입니다, 진짜.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때 네. 약속을 했고 우리가 다 믿고 있었던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않는 거죠. 그런데 예. 이 사실을 우리 정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유네스코도 알고 유네스코가 네. 계속 경고를 했고 음. 사도 때도 군함도의 약속 응액을 계속 지적했단 말이에요.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네. 핵심은 뭐냐면 이걸 인정시키는 거잖아요. 불법성을 인정시키고 강제성을 인정시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협상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웠던 상황 다 묘사되어 있다. 하고 일본에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쿄에 가서 충격적인 현장을 보시고 공항에서 바로 거기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외무성을 방문하려고 외무성. 우리가 바로 방문한 게 아니라 한 네. 열흘 전부터 계속 공식 공문을 보내서 그리고 국회 의장실을 통해서 공문을 보냈지만 네. 이유 설명 없이 마지막 순간에 거부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요구서. 우리가 이제 요구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 강제동원 적시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 사도광산이 지금 위치가 너무 동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있다. 네. 위치 좀 많이 오는 데로 옮겨라. 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추모제를 지내주겠다고 일본이 약속을 했는데 네. 추모제를 하려면 명단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등재됐지만 우리가 등재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등재를 올바르게 네. 일본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서신을 전했는데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 한국 대사 가서 네. 대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정식 외교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전해달라고. 그게 도쿄 일정입니다. 네.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셨고 네. 아, 참 사실상 뭐 문전박대도 당하시면서 네. 열심히 노력하셨고 오다가 야스쿠니 신사를 봤습니다. 그게 15일 날이 곡물 바친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거 지나오는데 예. 그 일본 옛날에 제국주의 군복을 입고 대동아 공그뭐 우길기 예, 들고 예. 자랑스럽게 시하는데 제가 그것도 충격적인 게 뭐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네. 아침에 뭐 장관들 직접 가고 음. 일본 그다음에 저기 기시다는 공물을 바쳤지 않습니까? 유럽의 독일은 이 철십자가 그 독일군 나치. 문장 나치 예. 문장만 해도 바로 맞아. 형사 기소되는데 어. 버젓이 그때 그 깃발을 흔들고 깃발을 다닌다. 흔들고 다니는 게 조장되고 있는 건데요. 아하. 우리가 이거 곡물도 예. 그냥 약속되는처럼 항의하는 척 하잖아요. 강력하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네. 그럼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네. 것도 없죠. 그 산업정보유산센터에서 이제 그 일본 대사관으로 가면서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시간이 있을 때라면 내려서 좀 뭐 시위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뭐 일본은 뭐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변하지 생각이 않고. 들어요. 예.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 우익 정권이 적어도 2012년부터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스가 그러니까 기시다 전에요 아베 후에 네. 강제동원이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그 내부 방침이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2015년에도 지금 지난 외통위 때 장관하고 저하고 이제 설전이 벌어진 게 뭐냐면 네. 2015년에 우리는 forced labor이라고 아까 했는데 forced to work이라고 해가서 강제로 일을 했다라는 정도는 표시됐다고 했는데 그걸 일본과 합의문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일본이 네. 그거 부인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않다. 근데 우리는 그날 한 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일본이 약속을 어긴 어긴 것이고.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또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당시의 협상 책임자가 지금 조태일 외교 장관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당신들 지난번에 군함들 때 이 거짓말한 거 아니다. 예. 이번에는 해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약속한 거 안 지켰으니까. 근데 외통위에서 대답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거기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 거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아니 이게 뭡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지금?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진짜? 그거를 예. 최소한 그 문장이라도 들어갔다면 그래도 한 8, 90%는 이루는 건데요. 그래도 레이블은 안 되지만 네.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한 번 했으니까 됐다. 이게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일본 피로감 느끼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도쿄에서의 이런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하셨고 다음 날 다음 날 그러면은 7시 아까 말한 7시 4분 아. 신칸센으로 니가다까지 한 2시간 걸립니다. 예. 거기서 또 배를 타고 1시간 더 들어가야 되고요. 아. 그 배가 그 사도섬이 예. 꽤 큽니다. 한 제주도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일본 본토에 가까운 쪽에 이제 저기 배가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1시간 동안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야, 참, 예. 참 멀고 먼 가서 길을 가서 우리가 가서 한 일은 사도광산 직접 들어가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사도광산 등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또는 관광의 중심지가 세 군데입니다. 네. 한 군데는 우리 지금 적시했다고 하는 항토박물관이 있고 음. 한 군데는 일본의 에도 시대에 그 키라리움이라고 금을 어떻게 캤느냐를 집중적으로 전시한 네. 새로 생긴 박물관이 있고 하나는 갱도입니다. 갱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끌려가서 노동을 했던 진짜 현장이죠. 노동했던 그 현장. 그리고 그 갱도 안에는 네. 1910년 이후에 이걸로 가지고 배도 만들고 무기 전쟁 물자를 했던 것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를 가보니까 저는 원래 예. 키라리움을 많이 만들어 놓고 색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가기 전에는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박물관 거기. 여기 가서는 애도만 있으니까 이걸 확장시키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 걸 갖다 놓는 게 좀 무의미해요. 그래서 아니라가 아니라 여기도 사실 애도 때부터 1945년 다 해놔야지. 70년까지 있었거든요. 네. 1970년까지 있어야 된다. 음. 특히 45년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갖다 놓고 음. 그냥 지금 당장은 광산이다라는 게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 가서 직접 보니까. 보니까 아. 여기가
사실 예. 끌려왔고 실제로 굴 쪽에서 굴착하고 다 그게 다 전시돼 있고 거기에 사실은 사람이 가장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마치 현장 뭐 박물관 전시실처럼 네, 그게 네.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네. 거기가 진짜네요. 그 진짜, 갱도 예. 볼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예.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고 그 향토박물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유네스코 등재 범위 밖입니다. 근데 빠져버렸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아니 우리가 유네스코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그거 통과시켜 줄 때 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네. 사도광산에 우리 강제 동원됐던 노동자에 대한 얘기 그게 네. 들어가야 된다. 네. 강제 동원 들어가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게 협의가 됐다고 네. 하면 당연히 거기 지정 유네스코 지정되는 곳이 아닌 곳에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 되죠. 자체가. 네. 근데 그렇게 멀리 2km 떨어져 있는 곳이 있었다. 우리가 갔을 때 또 너무 고마운 게 사회당 의원이신 참의원이신 오츠바키 류우코라는 분이 도쿄부터 사도까지 다 따라다니셨고요. 그러세요. 그다음에 그 사도에 계신 시의원이라는 분이 네. 아라이 말이라는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의원이고 시의원이신데 그분이 또 우리를 다 이렇게 다 안내해 주시고 특히 조선인 기숙사터 네. 그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버려져 있는 거를 그 자원봉사 가서 다 손으로 예. 그 틀을 다 풀 베고 해가지고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사진에 보는 네, 저기입니다. 아. 저걸 보시면 저 끝에 길다는 나무처럼 예, 박힌 예. 저게 나무가 아니고 콘크리트 자국입니다. 남아 있는 건물이 있었던 건물 자국이고요. 저기에 이제 원래 다 덮여 있고요. 네. 저 위에 송전탑도 있고 일본이 저걸 한 번도 정비한 적도 없고 그냥 저기 버려뒀군요. 게시판도 없고 이게 이제 기숙사 들어간 입구인데요. 저기 송전탑 보이시죠? 아, 예, 예, 보입니다. 저기에 누워 계셨던 겁니다. 기숙사입니다. 저기. 아. 그리고 우물 사진 혹시 있으시면 우물도 지금 우물도 남아 있고, 있나요? 우물이 저 뒤편에 있는데요. 예. 저희가 우리가 이제 제를 드리는 아. 저기가 그 입구를 보면서 우리가 추모제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기서 고통받았던 우리 그래서 우리 선조들. 그분들의 이 얘기 저거를 이제 저기다가 이제 우리 게시판을 만들어 준다는 게 일본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약속한 게 세 가지인데요. 예. 우리를 그걸 합의의 업적이다 성과라고 한 게 향토박물관에 강제동시를 적시했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도 그렇게 장단을 맞추고 있고 읽어보면은 그 강제성이 드러난다. 이 제가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예. 추모제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매년.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저 게시판에 여기가 기숙사 터라고 아. 팻말을 만들어주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다 뭐 되는 게 다 안 되거나 왜곡되게 전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말한 것처럼 직접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추모제를 그런 식으로 일본이 드리고 누구한테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 정부가 팻말 없이 위패 없이 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희생자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급하게 한 거는 한국에서 사실 저 과일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물도 떠갔고요. 충청도에서 가장 많이 저렇게 이제 쟤를 충청도에서 추모제를. 가장 많은 분이 가셔서 그래서 황지연에 가가지고 물을 떠갔습니다. 원래는 제가 포항이나 이런 데서 흙을 떠서 갔는데 네. 가려고 했는데 흙은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또 가면서 불법을 행할 수 방역.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물은 된다 해서 물을 가져서 뿌렸고요. 아유. 그리고 급하게 한 이유가 일본이 그렇게 영털이 추모제로 가장하는 추모제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참 예.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네. 오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표해서 시청자분들도 대표하고 대신해서 네. 다녀오셔서 그 이렇게 추모도 처음에는- 하셨는데 처음에는 네. 국회 차원에서 가려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이 끝난 일에 왜 가냐고 거부를 해서 사실은 다 의원실 자비로 갔다 왔습니다. 이 여야가 좀 따로 없는 거 근데 이런 상황 같은데요. 사실 3당이 좀? 다 간 겁니다. 민주당 예. 2분, 진보당 1분, 그러게요. 혁신당 2분이. 두 분.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예. 향토박물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향토 박물관 한번.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제가 네. 분노를 사진을 하는지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향토박물관 보기 전에 네. 갱도 가서는 어땠습니까? 갱도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셨는데 예. 그 갱도 안에는 뭐 당시에서 어떻게 이 채취를 했고 이런 부분들만 그런 남아 있는 건가요? 부분들만 남아 있는 거죠. 사실 거기에도 조선노동 아, 그 그건 아예 강제동원하고 없다.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옵니까? 왜냐하면 보러? 일단 너무 시원합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합니다. 갱도로 내려가니까. 아,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이게 안 보던 거니까. 음. 그러면서 우리 중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네. 일본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 강제동원 조선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명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원지처럼 되는 거에 대해서 분개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우리조차도 당시에 강제동원을 잘 보존하고 있냐고요. 다 그 버려져 현장을. 있거나 예. 현장이 유원지화하거나 그렇네요. 그것도 좀 우리 따져봐야겠네요. 반성해야 됩니다. 저 이번에 그 느끼고 왔습니다. 네, 참 이 광산에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 가니까 좀 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지금 많이 알았습니다. 알고 얘기를 네, 해주고 계신데요. 자, 지금 이 모습인가요? 혹시 바깥 모습이 먼저 있나요? 네, 바깥 모습이 모습을 있는지 봐야 한번 되는데요. 네, 네. 한번 저희가 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많은 너무 많이 드렸죠 우리가. 네, 확인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입장료입니다. 이거는 300엔이고요. 300엔 입장료를 한 3,000원 표시해 좀 놓은 되는 거죠. 그렇네요. 아주 작은 향토박물관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정부는 음. 여기가 원래 유명해서 엄청 사람이 많이 간다 그랬는데 네. 여기도 직접 가보고 발견한 게 있습니다. 고기를 오는 게 아니고 예. 그 부유성광이라는 거기도 물론 강제노동이 있었는데요. 음. 거기에 가면 이 라푸타 천궁의 성이라는 유명한 아, 애니메이션. 예, 라퓨타의 예, 라퓨타의. 라퓨타 천공의 성인가 뭐 예. 천공에서 라퓨타인가 뭐 있어요. 예, 예. 거기 그 광산의 바깥 모습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거를 그렸는데 사람이 거기 오는 건데 대부분 그날도 다 거기 가고 사진 찍지. 그 애니메이션 배경이 됐던 그걸 지금 실제로 보기 위해서. 예. 근데 여기는 일단 전시물이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향토박물관. 향토 박물관 그 말 자체가 예.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예. 들어요. 근데 한국 정부가 번역할 때 그거를요 예. 역사박물관이라고. 일본에서는 포크 그 예. 뮤지엄인데 그야말로 우리는 히스토리 박물관? 뮤지엄이라고 이렇게 변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외통해서 지적했습니다. 자, 이 예. 아까 아까 전 갱단에- 전화면 한번 예, 보시죠. 갱단. 전화면 예, 요게 여기인가요? 예. 요게 향토박물관 잘 읽어보시면 향토박물관이 돼 있죠. 저기 네. 답니다. 그냥 집 하나. 저거예요? 이게 다고 지금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태극기를 가져갔고요. 이 너무나 글쎄요. 뭐 이게 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좀 초라해 보이고.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은 사진 네. 찍는 사람의 오른쪽 편에 라퓨타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고 앞에 주차장도 제대로 없고요. 예.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실제로 가셨을 때 실제로 한 10명 10명 정도? 우리가 다 거의 다일 정도고요. 어. 일본 언론인 취재가 따라왔거든요. 따라와서 한국 기자들은 안 왔고요. 아. 일본인 기자들이 여러 방송국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여기는 그 사도왕산 조선영제군. 저기 보시면 저 위에 갈라진 산이 있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아, 저 위에. 저게 사도섬의 상징입니다. 저게 계속 판에서 저 위에 보면- 저겁니다. 우리가 들어갔던 갱도가 저 바로 밑에 판해 가지고 저기가 쑥 쑥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있구나. 산이 갈라진 게 저게 사도섬의 일종의 상징입니다. 네. 후지산처럼. 아하. 예. 저렇게 돼 있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전시물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전시물 화면을 좀 저희가 찾아보도록 네, 하고요. 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지도 않는 그 곳에 그리고 제가 통계를 향토박물관. 2023년에 나온 근데 통계를 보면 제가 그래서 키라리움을 얘기한 게 뭐냐면 네. 키라리움은 1년에 한 20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요. 오. 그다음에 여기는 4천 명 정도. 1년에 예. 1년에 4천 명. 4천 명 하루에 10명 정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예. 외교장관이 여기 사람 많이 간다고 저한테 얘기하다가 쉬었다가 보충 질문에 제가 그 통계를 들이대서 당황을 했던 겁니다. 너무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박물관 통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라퓨타로 가는 걸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유네스코 팀장 그분한테 당신 가본 적이 있냐고. 네.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 한 번을 안 가봅니까? 안 갔어요. 그거 저한테 들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예. 이기면 안 되는 협상이었다. 어쩌면 이 정부는 이기고 싶지 않은 협상이었다. 이기고 싶다면 네. 군함도의 전과가 있는 일본을 밀어붙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쥔 한국 정부가 네. 이렇게 무성의하게 아. 오히려 꼼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향토박물관 전시물도 이제 보셨을 예, 텐데 예. 그 전시물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네. 강제성, 강제 뭐 이 얘기 없어가지고 뭐 문제가 됐었는데 나중에 보완한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예. 그냥 가 게시판 있잖아요. 무슨 선거운동 본부에 왜 그 칠판 같은 데다가 네,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는 인쇄물처럼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왔었는데요. 네, 네 아까 저희가 사진 예, 봤습니다. 그게 이제 6평짜리 작은 그게 단 거예요? 예, 다고요. 예. 우리가 들어가니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여기 찼고요. 여기 예, 여기 이겁니다. 지금 우리 안 보이는 면이 사면 중에 안 보이는 면이 입구입니다. 저게 아니, 다예요. 근데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딱 봐도요? 뭐 고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뭐 저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기 보면 네, 강제동원이 전혀 없고요. 내용 자체가 그 단어가 전혀 없고요. 이제 한국 정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선 총독부란 말도 넣었다 우리가. 근데 제가 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선 총독부라는 행정기관이 민간업자에게 의탁해서 알선하고 모집했다. 그러니까 정부의 마치 조선 총독부를 마치 그냥 일국 행정기관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업자한테 위탁해가지고 그거 알선 모집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이것은 네, 위탁한 징용이거나 또는 노동 계약에 의해서 모집돼서 자발적으로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자라고 하지만 네. 다 거기도 그대로 표현돼 있고. 그게 이제 녹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 저기 저 뭐죠 배급한 사실 다 배급표 그런 것들을 나눴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위에 강제동원이라는 말이 빼버리면 네, 밑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왜곡인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일본도 알고 한국 정부도 안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냥 둘 다 눈 감고 넘어가잖아요. 야, 라고 약속 대련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 대련은 우리가 지는 약속 대련이었다.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혹시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삼면 위에 이게 입구 바로 옆에 네, 전시물이 딱 한 개 있습니다. 전시물이 그게 예, 한국인 노동자가 사용했다고 한국인 노동자가 썼는지 하여튼 노동자가 사용했다고 하는 네, 나무 도시락 벤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가요? 네, 이거 하나 딱 있습니다. 누가 이걸 보러 옵니까? 그러게요. 예. 여기 돈 내가면서 네. 그것도 3,000원씩 내가면서 와, 이 현장에 직접 보고 오셨기 때문에 네. 이 의미 또 이 문제점들을 다 말씀해 제가 주시는데요. 이 책을 혹시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제목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섬 조선인 강제노동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네요. 일본 책입니다, 여러분. 아하, 거기에 있는 일본 역사 연구가들이 네, 강제노동이라고 강제노동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예. 있고 제가 이걸 받아들면서 아까 시의원께서 주신 거예요. 양심적인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당연한 말을 예. 들었는데 왜 울컥해야 되지? 야, 이 한국 정부도 이 사람만 못하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다녔던 분들이 이후에 네. 우익들한테 지금 그 테러를 뭐죠 댓글 테러를 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우리 때문에 너무 죄송해요. 이분들 좀 모시고서고 국회에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심적인 일본인들의 고맙죠. 목소리도 듣고 일본 사회가 어떤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참 현장에 직접 보고 오셨는데 이제 어떻게 또 야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응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랑 같이 가셨던 남기정 박사님이 계신데요. 서울대 네. 일본 연구소 소장 대리이십니다. 우리나라 뭐 진보 학자들 중에 최고의 일본 학자인데요. 네, 이분이 얘기는 구남도 사도섬이 심각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의 산업화와 근대를 선전하기 위하고 예, 일본의 그 우익 정부가 역사를 지우려는 그게 거의 최대 66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야, 그러면 이게 끝난 일이 아니네요. 끝난 일이 예.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전례를 남겨줘 버리면 그 다음엔 또 말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외신도 그랬잖아요. 완벽한 공모라 그랬잖아요. 지금 공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일의 이 서로 분리된 연관이 없는 발언이 아니고요. 네. 일본은 자기들의 침략 역사를 숨기고 있고 일본이 침략 역사를 숨길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뭘까요? 가장 큰 피해자가 피해가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피해가 아닐 뿐더러 우리를 문명화시켰고 근대화시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지금 일본 정부는 네. 최고의 시대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정부 음.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아니고요. 일본 정부, 일본 국민. 그래서 이 야당에서는 특히 국회에서는 이 사안 이 사안을 계속 계속 모니터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모니터하고 지적하고. 저는 끝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 세 가지 요구책을 끊임없이 요구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정부에게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강제동원 문제는 따로 뭐 이거는 다른 분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의장님한테 부탁도 해야 되는데 네. 이 강제동원에 관한 특위를 설치해야 된다. 특위를. 예, 그거를 해서 계속 좀 문제를 삼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사안 저희도 네. 함께 팔로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이 사도강산 방문하시면서 이 광복절쯤에 이제 다녀오시고 또 저희 이 사안을 일부러 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희들. 예. 다녀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가시기 전에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문제 그리고 김태효 국가모식 1차장의 네, 네. 중일마,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분노하고 그리고 좀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계세요. 그 중일마 발언이 예. 아베가 하던 방식이었거든요. 아베가 언제까지 우리가 사과. 사과해야 되느냐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했고 아, 그 지금 정부는 이 약간 사실 왜곡하고 있는데 약간이 아니죠. 사실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데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집착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 이 지난 박근혜 정부가 네. 그 위안부 합의를 국민의 뜻에 반하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강제동원 판결, 대법원 판결 이 두 가지가 오히려 일본 아베 쪽에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본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네. 한국하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게 일본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 조건을 삼은 게 아니고요. 일본이 전제 조건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위안부는 되돌려라. 그러니까 박근혜 때 했던 걸 그대로 받아라. 네. 강제동원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라. 이 두 가지가 안 하면 안 한다고 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거 어떻게 그러면 해요? 예. 이거는 계속 해결해 가자. 네. 예민하지 않는 문제는 한일 관계 개선하자. 투트랙으로 가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라 하냐면 마치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역사 때를 우리가 고집해서 안 갔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푼다. 그럼 우리가 푸는 게 뭘까요? 일본 뜻대로 푸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예, 일본식을 다 들어줘서 아. 일방적 그게 강제동원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이 관계 개선은 네. 일본식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국 정부가 공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윤석열 정부는 이럴까? 네. 왜 이렇게 우리 국민보다 일본 국민을 더 생각하는 것일까? 네. 이런 자괴감이 들고 화가 나는데 윤석열 정부 왜 그럴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그 너무 궁금해요. 네. 가장 제가 평생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자문하는 게 왜 이렇게까지?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이 보수잖아요. 우리 많은 양식 있는 보수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해 관계나 이런 걸 따지더라도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대해서는 그럼요. 예. 그걸 왜 이렇게까지 해서 정치적 입지를 힘들게 만들지라고 할 겁니다. 보수 쪽에서도. 오히려 이 표 떨어지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폭주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폭주. 이분들은 네. 그때의 세계관, 이완용의 세계관. 그래서 우린 친이란 말 자체 하나만 쓰면 부족합니다. 일본 좋아하는 사람은 친일이라는 게 숨겨져 있고 너무 마치 위안부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부드러운 말입니까? 그 단어 자체는 네. 위안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그 대통령 후보 국무장관 했던 분은 아예 성노예라고 네. 못 박아야지 그런 말씀은 안 된다고 했던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친일 매국이라고 반드시 붙여야 된다고 친일 생각해요. 매국. 그리고 네.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이완용과 똑같은 생각, 실제로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대로 갔으면 네. 우리 대한제국은 훨씬 더 남미나 제3세계처럼 망했을 것이고 일본의 35년 동안 근대화의 계기를 만들었고 산업화를 했다. 네. 이런
저는 뉴라이트라고도 오히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가진 사람들한테 대통령은 완벽하게 가스라이팅 또는 교화됐다. 그 사람들의 주장을 그 이념을 교화됐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그대로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렇게 확실하고 있다. 네. 그런데 지금 광복 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편해졌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계속 간첩 그러고 그랬는데 밀정이란 말을 써주셔서 맞아요. 근데 이 밀정이 예. 왜냐하면 보수 쪽에 써야지 안 그러면 또 아, 반일 선동부터 지금 벌써부터 국회에서나 저를 보고 조선일보 이런 데서 계속 반일 선동에 1980년대 그 네. 역사관 예. 그 좌파 역사관 반일 역사관에 음.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외통위에서도 반일 선동 관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반일이 되는 건데요. 반일이 돼 또 반일 이퀄 반국가잖아요. 대통령이 여기서, 반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반국가 세력. 예.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네. 윤 정부가 국가가 아닙니다. 제가 국가론을 매우 많이 공부했고 아니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가 왜 국가입니까? 음. 저는 반정부론자 그러면 제가 반정부론자예요. 네, 네. 저는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입니다.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반국가는 아닙니다. 저는. 아하. 오히려 그들이 반국가인 거죠. 국가는 정부 이상인 것이고 지금의 정부는 지나가는 거죠. 지금의 정책과 이념을 네.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암약하고 있는 전부 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거울 갖다 주고 싶다 했잖아요. 아, 예.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아. 지금 반국가는 당신들이에요. 아하.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나라를 팔아 먹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국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일부는 네. 이렇게 가야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총선에서 네. 중도 확장하고 반성할 것처럼 보였던 대통령이 아니요. 오히려 더 우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로 가는 시도를 하는 순간 자기 지지자들을 잃어버릴 거라는 아. 두려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네. 위기감이 나온 거예요. 위기감. 저는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달 전인가 나와서 굉장히 강경하게 갑자기 대응하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권익위를 통해 가지고 무죄 만들고, 음. 그 다음에 디올백 갑자기 수사. 1년 동안 안 네, 말도 안 네. 하다가 비서가 잊어버렸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제 전면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밀정은 암약해야 되는데 지금 총동원령으로 다 기어 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동원령. 이제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그럼 생각에 이 따라서. 총동원령이 향하는 전쟁은 뭘까? 음. 그거는 이 정부가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고요. 그냥 밀리다가 죽는다. 최해병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세관 문제 네, 네. 계속 튀어나온 거.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아니라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2025년 제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게 2025년. 왜냐하면 을사늑약의 120주년입니다. 아, 광복의 80주년입니다. 그렇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한일 협약의 60년입니다. 아, 벌써 60년이 되는군요. 예. 근데 우리가 예, 한일 협약이 박정희 65년. 예. 대통령이 잘못해 가지고 이 문제를 수없이 나왔고 3억 5천만 불 정도에 다 팔아먹은 아주 나쁜 협상이었잖아요. 더 나쁜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60주년에 지금 제가 외통위에서 장관을 다그쳐서 물으면 네. 한일에 지금 TF가 결성돼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러분 독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지금의 외교 분위기로 예. 이렇게 가면 아. 전체 일본의 과거사를 우리가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절대로 안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안부 하나 가지고 우리가 뒤집었다고 국민의 뜻이 반대 뒤집었다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네. 사과를 해도 끝이 없는 나라란. 그래서 제가 네.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 어, 꼭 2006년 4월 25일에 노 대통령의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였습니다. 제가 네, 이거 네.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사과 뭐 중일마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거죠. 아. 그래서 수십 번 하지도 않았고요, 사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정확한 대통령이 답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얘기를 했군요. 우리는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모욕하잖아요. 그렇죠. 야, 지금 약간 좀 전율이 좀 느껴지는 네, 네, 예, 저도 뭐 발언인데. 뭐 저는 뭐 예.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음가짐은 막 독립운동하는 왜 아하. 해방 80주년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기가 막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네. 것이고 특히 이번에 보면 윤석열 정부,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 말로는 밀정 네. 얘기도 하고 뭐 이완용 얘기도 박지원 네. 의원이 하고 막 그렇게 하던데 누가 주변에 또 있길래 또 그래서 어떤 게 좀 제가 이분들의 지금 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물 관계도를 해가지고 왜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벽에다가 쫙 펼치면 복수하기 위해서 인물도 막 그걸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건 사적 연결을 만들고 있고 그 예. 전에 지금 우리가 완성하기에 있어서 처음으로 공개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그 겁니까? 제가 드렸는데요. 예, 그 저희가 표를 화면을 한번 올려주시면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공의 이 관계도인데요. 윤석열 정부 친일 반공. 그 원래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네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생각하느냐? 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격하 운동을 했거든요. 둘이 안 맞아요. 그런데 네. 좀 제일 위에 이제 좀 띄워봐 네, 주시면 이 제일 위에부터 이 지금 잘 안 보이실 자, 텐데 지금 나무입니다. 확대 좀 뒤에, 해주세요. 예, 뒤에 이렇게 나무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친일 매국 정권의 제일 밑에 있는 거는 뿌리. 그다음에 지금 김태호와 있는 것은 몸통.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지금 5개 언론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네. 가지다. 그래서 아, 제가 가지. 역사 왜곡의 뿌리, 네. 정권 정책의 몸통, 네. 밀정 집단의 가지라고 제가 세분을 했는데요. 네.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저는 이거는 제보를 듣기도 했는데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 네. 박정희는 산업화의 아버지, 자기는 흡수통일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예. 2025년에 천공이 말한 아. 통일. 저는 이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야. 그런 그렇게 또 연결이 자기 되는군요. 확신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왜 광복절에 통일 통일론을 독트린을 발휘하는 아, 그 통일 독트린은 흡수 통일론이거든요. 맞아요. 그 내용을 들었.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의심하는 게. 그래서 제가 계속 흡수 통일론에 대한 네.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게 못 가도록 하고 한 거고 60주년 제가 신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방향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방향을 가다가 끊는 계기가 없으면 이 지점에 확대한 지점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자세를 보면 예. 흡수 통일론과 아. 과거사 면제부 이런 예. 방향을 가고 있는 걸로 제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위기감이. 야. 보시면 제일 밑에를 먼저 올려주시면요. 제일 밑에 보면 예, 보면 이분들이 지적, 이념적을 해주는 기관들입니다. 그때 주요 인물들도 제가 다 이름을 그렇네요. 올렸습니다. 밑에 보면 뭐 유명한 낙성대 경제고 저게 바로 뉴라이트 중심이고 종족주의를 얘기했던 이영훈, 분이고요. 예. 그다음 한국자유회의라고 해서 이거 이영훈, 네. 그다음 노재봉, 신아시아 연구소의 이상우, 현인택 이런 분들은 대북 강경, 그다음에 이 중국 반중 반러 이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게 뿌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 이론적인 그 위에 주장이. 보시면 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 관계는 다음에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개인적 관계 그것도 궁금한데. 예,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김태현은 이상우의 제자이고 네. 이상우 그 서강대 교수가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아.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볼 텐데요. 보시면 네. 두 개의 축입니다. 네. 두 개의 축. 미래는 간다. 이게 친일이고요. 오른쪽에 반공 자유를 계속 얘기하는 게 반공입니다. 미래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 친일을 숨기면서 네, 미래로 숨기면서. 간다. 왜냐하면 이거. 이게 또 해방 직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자기들의 친일을 숨기기 위한 최고의 카드는 반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렇죠. 실제로 세계가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렇다. 지금도 그런 겁니다. 지금도 세계가 냉전화되고 그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 러시아, 중국은 그렇죠. 그때 냉전의 반대편에 있는 적대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리자면 더 예. 나쁜 놈으로 자기 나쁜 걸 가리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게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반국가 세력 좌파 반공이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시면 저렇게 5개 지금 보십시오. 음. 이름 다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신원식, 정진석, 김용현, 김영호 김영호 통일부 장관. 전부 다 고위공직자 이분들 다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언론계. 그래서 제가 쑥쑥 자라나는 저기도 친일 친일 매국 트리. 틀입니다. 언론계 보십시오. 예. 이진숙, KBS 아. 그리고 밑에 4대 우리나라의 국책 외교 안보기관입니다. 네. 국립외교, 국립외교. 국가안보전략원군,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이고요. 아. 지금 문제가 되는 역사기관 4군, 한국학중앙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네. 동북아 역사재단. 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지금 다 기어 나와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회 보십시오. 김광동. 예. 아, 참 이게 하나하나 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틀이. 거대한 전쟁이고 우리는 일본이 역사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네. 패한 채로 일본의 역사 전쟁, 역사 왜곡을 우리가 공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야.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그 위에 가면은 건국을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흡수 통일까지 네. 간다. 야, 이거 잘 정리하셨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다음에 2탄으로 이 2탄이. 사람들의 개인적 관계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예, 뒤에 이 다 설명을 쭉 써놓으셨어요. 해설서입니다. 해설서입니다. 해설서가 돼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이게 공개적으로 발간 한번 하셔야겠는데요. 예. 소책자로. 예, 잘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 만들어야 될것 여기저기서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찾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들을 지금에 맞춰서 저희들이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야, 의원실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뭐 여기 예. 들어온 이유기도 하고요.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그야말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네. 만들어 가고 네,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내용 오늘 인터뷰 내용이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예, 경각심을 좀 그래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200만 넘으셨다니까.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예. 제 유튜브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예, 김준영의 외통수라고. 김준영의 외통수 예. 언제 시작하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어요? 예, 그래도 네. 네, 저희 한번 많이 찾아주세요. 그 링크 좀 찾아주시고 좀 그래도 한번 띄워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예. 자, 조국 혁신당 지금 뭐 탄핵 추진도 지금 하고 있고 네.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김준영 우리 의원께서 맡고 있는 이 외교 네. 통일 안보 분야 외교 통일 수다 외통수 지금 뜨고 있는데 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당백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뭐 탄핵하니까 벌써 그 피로감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는지 아베하고 똑같은 마음이 되면 왜냐하면 예. 피로감을 드릴 수가 없는 이거 느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에도 우리나라의 국익과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계속 스크래치를 내고 있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역사적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되고 네. 단순히 수사 외압 같은 실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헌법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혁신당은 3년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일본은 네. 진짜 3년이 너무 짧대요. 이 최고의 기회를 그래서 일본은 걱정합니다 오히려. 이거 너무 예. 밀어붙여가지고 근데 윤 대통령 밀려날까 밀려날까봐.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고 일본 있군요, 우익 거기서는. 신문들은 아, 그래서 윤 대통령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네. 참.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일본은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웃음이 나와요. 나와요. 예. 읊어요. 예. 의원님께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아마 이 의정 활동하시면서 뭐 비판한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꼭 해야 네. 된다라는 말씀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 예. 그리고 저는 예. 비례대표라는 게 원래 정신이 직능 대표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지금 다른 우익 유튜브들처럼 왜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증거를 가지고 제가 평생 학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거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추론을 하는 수는 있지만 지금 드린 것처럼 다 가보고 찾아보고 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그런 정확한 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선동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합니다. 의정 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TV에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릴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볼 테니까요. 네. 또 이
자료까지 준비해 오셔가지고 저희가 잘 봤는데 또 다른 인간관계 그 소식도 더 하게 되면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준영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또 장안의 화제죠. 한국계 교토 국제고 첫 고시엔 결승에 진출했다. 금요일에 결승전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떻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박철현 시민기자 도쿄에 있는데요. 직접 페이스톡으로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볼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